존중 없는 사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33살이고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파혼을 선언했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13년째 간호사로 일하며 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해줍니다. 동료들은 저를 배려심 깊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고 해주죠.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제가 결혼식 한 달 전에 갑작스럽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비 신랑은 능력도 있고 다정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공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에 성격도 온화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결혼 상대였죠.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좋은 사람을 왜 차버리는 거야?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연아, 너 정말 후회할 거야. 그런 좋은 사람 어디서 또 만나겠니? 하지만 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하나하나가 결국 저를 무너뜨렸어요. 말투 때문에 파혼을 한다고요? 사람들은 더욱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과연 어떤 말투가 저의 마음을 이토록 무너뜨렸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준호 씨의 만남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저희였죠. 첫 만남에서 제가 받은 준호 씨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준호 씨는 36세로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고 무엇보다 성격이 온화해 보였죠.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준호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간호사 일이 정말 힘들겠어요. 환자분들 돌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몇 차례 만남이 이어졌어요. 준호 씨는 늘 정중했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직원들에게 공손하게 대했고 제 의견을 물어보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점점 준호 씨에게 마음을 열어갔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3년간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을 보며 지쳐있던 마음에 준호 씨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교제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준호 씨가 먼저 프러포즈했죠. 수연 씨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정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만족해 하셨어요. 준호 씨는 어른들께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고 저를 아끼는 마음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준호 씨의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교제가 깊어질수록 준호 씨의 말투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친밀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가 함께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제가 영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려는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 너 영화를 제대로 본 거 맞아. 톤은 부드러웠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날에는 제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환자 가족이 고마워하는 에피소드였는데 준호 씨가 말했어요. 넌 또 그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한 걸까? 마치 제 판단력을 의심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준호 씨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도 없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 생각이나 감정이 틀렸다는 암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과 동료들과는 원만하게 소통해 왔는데 왜 준호 씨와의 대화에서만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 읽은 책 이야기를 했는데 준호 씨가 넌 항상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챙겨주는 것도 많았죠.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저를 아끼는 것 같은데 왜 말할 때마다 저를 깎아내리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저는 이 미묘한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 씨의 말투는 더욱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특히 저를 감정적이라는 꼬리표로 규정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된 말들이 점점 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감동적인 장면에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말했더니 준호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넌 항상 감정적으로만 보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어. 드라마에 몰입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기뻤던 일을 말하면 준호 씨는 넌 참 감정에 치우치는 스타일이라 힘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 직업적 역량까지 의심하는 것 같았죠. 더 심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동료와의 갈등을 이야기했을 때 준호 씨는 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야.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편에서 위로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준호 씨와 대화할 때마다 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졌죠. 혹시 또 감정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말이에요. 병원 동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제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저 자신도 느꼈어요. 제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정말 너무 감정적인 걸까? 내 판단이 항상 틀린 걸까? 저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13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호 씨를 믿고 싶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주말, 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제 부모님과 언니 가족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죠. 저는 준호 씨를 가족들에게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 조금 긴장하고 있었어요.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른들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언니의 아이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죠.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역시 준호 씨는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식사 중간에 아버지께서 제 직업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우리 수연이가 간호사로 일한 지 벌써 13년이나 됐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답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죠. 그때 준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수연 씨가 참 착하긴 한데요. 조금 감정적인 편이라서 제가 옆에서 잘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족들 앞에서 저를 지도해야 할 존재처럼 표현하는 준호 씨의 말에 당황했거든요. 어머니가 살짝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보였어요. 언니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환자분들이 수연이를 많이 찾으신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준호 씨는 또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착하니까 환자분들이 좋아하시죠. 다만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균형을 맞춰드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감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준호 씨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준호 씨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연이는 13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왔어요. 감정적이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식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준호 씨에게 말했어요. 왜 가족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사실을 말한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결혼을 한 달 반 앞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제 병원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 준호 씨도 함께 참석하게 되었죠. 저는 동료들에게 예비 신랑을 소개하는 것이 조금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어요. 병원 동료 5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모두 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선후배들이었죠. 이들은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평소 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대화가 즐겁게 이어졌어요. 동료들이 준호 씨에게 직업이며 취미에 대해 물어보고 준호 씨도 정중하게 대답했죠. 저는 안심했어요. 역시 준호 씨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술이 조금 들어간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제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연이는 정말 환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마음이 따뜻해서 환자분들이 수연이만 찾으시거든요.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맞아요. 수연이는 판단력도 뛰어나고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해요.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 동료들의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준호 씨도 제 능력을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동료들의 말을 끊으며 웃음을 지었죠. 수연이가 여기서는 착하게 보이지만요.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집에서는 감정 기복이 커요. 내가 다 맞춰주느라 힘들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려고 했죠. 선배 간호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보는 수연 씨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준호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 물론 착한 건 맞아요. 근데 너무 감정적이라서 제가 항상 중심을 잡아줘야 해요. 여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3년간 쌓아온 동료들과의 신뢰를 준호 씨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만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13년간 쌓아온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엄마는 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엄마, 제가 정말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인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준호 씨가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말이에요. 엄마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수연아, 너는 13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만나왔잖니. 그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고 고마워했던 건 내가 감정적이어서가 아니라 따뜻하고 전문적이었기 때문이야. 엄마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내가 병원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도 동료들이 너를 믿고 따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왜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니? 저는 엄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 준호 씨의 말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저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엄마가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말은 결국 습관이야. 지금은 감정적이라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 평생 내 마음을 깎아내리는 말 속에서 살고 싶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는 저를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었던 거죠. 제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며 지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내가 스스로 답을 알고 있을 거야.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 씨와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죠. 처음에는 다정했던 그 사람이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대하기 시작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준호 씨를 만났어요. 평소 자주 가던 카페였죠.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제 표정이 단호했거든요. 준호 씨, 저희 결혼 취소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준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동안 준호 씨가 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생각해 봤어요. 제 감정과 생각을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틀렸다고 하시고 감정적이라고 하시고요. 준호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좀 더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였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13년간 수많은 사람들과 일하면서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환자분들도 동료들도 제 판단을 믿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준호 씨만 저를 감정적이고 틀렸다고 하세요? 준호 씨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넌 정말 예민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받아줬을 거야. 너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준호 씨, 저는 제가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제 장점이고 그래서 제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병원에서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어요. 동료들도 요즘 표정이 한결 편해 보인다. 고 말해주죠. 저 자신도 느껴요. 제 판단을 믿게 되었고 환자들과의 소통도 더욱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모두 취소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 자신을 지킨 것에 대해 오히려 자랑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병원에서 한 환자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따뜻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믿음이 가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 따뜻함과 공감 능력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사소한 말투일 뿐이라고 넘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말이 평생을 무너뜨린다면 그건 정말 사소한 걸까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작게 만든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은 소중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때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지지해주세요. 작은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